여러분 모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꼭 눌러주시고요. 보시다시피 매주 금요일 날 9시에서 12시까지는 라방을 하고 후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상세 설명란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시작은 항상 코스피로 시작을 해보죠. 코스피 오늘 뭐 약한 상승이 나오긴 했는데 뭐 아직 그 최고점, 이틀 전에 찍었던 최고점까지는 오지 못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오른 건 좋은 거죠. 지금 코스피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 이틀 동안은 개인들이 사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약간 나온 것 같은데, 한 달 누적으로 보게 됐을 때는 기관들은 그 금융투자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금융투자가 정말 많이 들어왔고 개인들이 이제 많이 샀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정보로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 주식시장이 아직 무너질 때는 아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금리 인상 빨라야 2023년입니다. 물론 이거 앞당겨질 수도 있지만 2022년이라 해도 내년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막 뭐 테이퍼링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아니면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차피 라방도 있고 해서 한번 풀어보고 싶었던 의문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왜 HMM은 오르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을 풀려고 합니다. HMM 보다시피 오늘도 뭐 의미는 없지만요, 정말 약한 하락이 나왔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단순히 이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박스권이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스권이라 하긴 좀 애매하고, 왜냐면 지금 표본이 너무 없어요. 표본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거 박스권이라 하긴 좀 그렇고, 좀 더 한 2주? 뭐 1, 2주 정도 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놀고 있으면 이제 박스권이다 라고 우리가 그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 뭐 박스권이라 하기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좀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왜 HMM을 오르지 못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승 동력이 없어요. 맞아요.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야, 매각 이슈도 이제 물 위에 올라왔고 2분기 실적 최대치일 건데 뭐가 문제냐. 이 두 가지 악플에 대해서 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거는요, 예전부터 말씀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냥 두루뭉실합니다. 여전히 산업은행이 말했던 그 말은 두루뭉실했죠. 버리고요. 이거 저 동의합니다. 2분기 실적이 최대치인데 뭐가 문제냐. 맞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게 상승 동력이 될 거라고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 2분기 실적 최대를 찍었을 때 찍었다면 어떻게 됐나.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카카오, 삼양식품, 한국투자증권, C젠, 한국화컴퓨터, C젠 또 나왔네. 이건 버리고요. 수젠텍, 다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 뭐 아니면은 뭐 증권 관련주, 뭐 식품 관련주는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이 있었죠. 얘네들이 작년 2분기 때 최대 실적을 찍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의 차트를 하나씩 봐가려고 하는 게 오늘 영상의 유의미함입니다. 딱 그래프는요, 모든 종목을 오늘자, 그러니까 작년 오늘자 기준으로부터 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러지 말자. 조금 더 볼게요. 2분기 실적이 끝난 6월 초부터 9월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움직임이 나왔는지. 자, 보다시피 5월은 이제 버리고요. 자, 보시다시피 카카오톡 2분기 최대 실적을 뭐 찍을 거라는 뉴스가 언제부터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나왔다고 한다면 계속 나왔을 거예요. 나올 수도 있다. 그쵸? 근데 6월달 한 달 동안은 어때서요? 딱히 그렇다는 움직임이 없었네요. 그러다가 7월달에 어떻습니까? 한번 시세를 주네요. 물론 개별적인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8월 6일 이날에 발표를 했다고 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보면 시가가 떨어졌다가 뭐 어쨌든 좋게 끝나진 않았네요. 시가보다 올라가서 끝났으니까 이게 양봉이 뜬 건데, 아무튼 실적 발표하고 나서 떡락했다가 다시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는 걸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을 보고 싶냐. 자, 그러니까 지금 7월 달에 어땠어요? 7월 달에 나름 많은 상승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 종목 삼양식품으로 가겠습니다.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6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얘는 근데 끝없이 떨어지네요. 얘가 발표를 한 날이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끝도 없이 떨어지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도 볼 수 있을 거네요. 7월달 동안 어땠어요? 뭐 잠깐의 뭐 이거 있었지만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삼양식품은 그냥 뭐 끊임없이 하락을 하는 상태였으니까 뭐 따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종목으로 작년에 가장 핫했던 C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젠도 6월부터 8월 말까지만 볼게요. 자, 봤을 때 6월 분명히 2분기 최대 실적 얘기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나오긴 있었을 거예요. 찌라시. 움직임 상당히 재미없네요. 얘가 그냥 쉽게 말해서 작년에 HMM이라고 보면 돼요. 느끼니 미친 듯한 상승했으니까 얘도. 근데 아무튼 많이 오른 상태였겠죠. 이때도 이미. 맞죠? 한 5배 오른 상태에서 그냥 흐지부지 행보하고 있다가 6월 말부터
8월 말까지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날라갔습니다. 그렇죠? 날라갔어요. 근데 그 날라간 시점이 언제부터였어요? 7월부터였네요. 7월 며칠이죠? 이게 7월 3일부터입니다. 7월 3일부터 상승 동력을 얻더니 끝없이 날라가서 그냥 쭉 날라갔다는 걸 볼 수 있을 건데, 대략 한 200%의 상승을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을 건데, 물론 HMM 뭐 이 정도는 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왜냐면 무겁기도 하고 지금 공매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되진 않을 거지만, 8월 13일 날 발표를 했다고는 합니다. 최종적으로 8월 13일 날 이때 발표했는데, 야, 발표하기 며칠 전부터 떡락이 나오더니 이게 역사상 최고가가 됐죠. 아무튼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화 컴퓨터입니다. 한국화 컴퓨터 작년 6월부터 8월 말까지를 본다면, 얘는 6월달부터 움직임이 나왔네요. 움직임이 나오다가 좀 횡보하다가 또 움직임이 나오다가 또 떨어졌다가, 얘가 8월 13일날 공시를 했거든요. 8월 13일 이날이네요. 공시를 한 날 꽤 올랐네. 이날 근데 공시하고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다가 뭐 이렇게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수젠텍을 보겠습니다. 수젠텍도 작년에 상당히 핫한 종목이긴 했지만, 얘도 이제 얘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죠. 자, 작년 6월부터 8월 말까지의 움직임을 보게 된다면 흐지부지하네요. 흐지부지하다가 뭐 이거 호재가 떴는지, 아마 수축이야 뭐 이런 게 떴을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 현상이 나왔으니까. 얘가 지금 결론적으로 발표를 언제 했냐면 8월 10일 날 했습니다. 8월 10일로 가볼까요? 발표하고 나서 떡락이 나왔네요. 물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때 분명히 무슨 이슈로 올랐을 거예요. 분명히 뭐 이때 진단키트가 엄청 핫했죠. 아무튼 그런 이슈 때문에 올랐을 텐데, 결론적으로 뭐야? 결론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냥 7월달에 그닥 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과거 내역을 보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누구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얘 따라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작년에 시젠이잖아. 작년에 HMM이 얘잖아요. 얘를 따라했으면 좋겠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전체적으로 7월달부터 스파트를 하더라. 그렇죠? 7월달부터 스파트를 시작하더라. 그 말은 뭐다? HMM 만약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돼서 주가가 움직인다면, 그 시점은 언제부터일 수도 있다? 7월. 아직 한 2주가 남았죠? 그건 2주는 어쩔 수도 있어요. 재미없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박스권 그어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왜? 악플 달아도 어쩔 수 없어요. 상승 동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란 말도 안 하고요. 올라가란 말도 안 해요. 그냥 모호한 상황입니다. 누군가가 SFI 지수가 올랐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말할까봐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상승폭은 지금 상당히 작아진 건 아시죠? 상당히 작아졌어요. 이거 1%대 상승 나온 거는 간만인 것 같은데, 뭐 이거 악재라는 말은 아닙니다. 악재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제가 SFI는 맨날 언제 말씀드립니까? 언제 핫할 거라고. 이거 4천 뚫을 때요. 그쵸? 이거 말한 지 한 달은 넘은 것 같은데, 보세요. 4천 넘을 때, 아니면 진짜 엄청난 상승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 한번 슈팅을 줄 확률이 전 크다고 봐요. 왜? 임팩트가 있잖아요. 앞자리가 바뀌는 건. 항상 말씀드리죠. 라운드 피겨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이쪽도 정리 한번 해보면, 대차거래 추이 같은 경우는 오늘자는 여기 보면은 8시 이후에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자를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차 잔고가 어땠어요? 계속 늘었죠? 여러분, 이거 두산중공업하고 거꾸로 흘러가는 거 보이죠? 두산중공 같은 경우 어땠어요? 엄청나게 가파됐죠? 그래서 오늘 슈팅이 좋냐? 뭐 그건 때까지 모르겠고. 근데 아무튼.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타 잔고가 쌓이다 못해서 지금 이제 2조가 돌파되기 직전입니다. 2조요. 그렇죠? 2조면은 무슨 말이에요? 공매도를 쳐서 안 갚은 주식이 2조어치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떨어뜨리고 원하실 텐데, 그거는 내가 허락 못하겠고, 그거는 좀 그렇고, 종목별 공매도 추이를 봤을 때도 어쨌든 이번 한 주 동안 그래도 좀 얌전하게 공매도를 쳤다는 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뭐냐고, 이거 내 과거 영상 한번 봐보세요. 이날 내가 뭔 일이었는지 기억이 좀 가물한데, 아무튼 무슨 이슈가 있어서 제가 그냥 그래서 아마 얘네들이 이날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쳤을 거다라고 예상했던 날이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는 매매 비중으로 봤을 때는 조금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 일주일 동안의 매매 동향을 봐도 개인들이 좀 샀고, 왜 기관들이 샀다는 건 일단 고무적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 연기금님이 계속 사고 있다는 건 확실히 좋게 비춰볼 수 있는 여러가 몇 안 되는 호재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HMM 정말 재미없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영상을 찍는 입장에서도 좀 어렵기는 한데요. 2만원대부터 같이 끌고 왔던 하나의 동료로서 같이 정말 목표가가 얼마가 됐든 이뤄내서 웃는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좀 이따가 라방 때 보고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이에서 슈퍼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